빠진 놈들이 많아서 오늘 세 개 다 녹화를 떠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자, 산연기 중화반응. 요번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가장 어려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내년에 나 최저 등급률 파악 보겠습니다. 손 없어? 너는 생지라 그랬지? 너는 자꾸 수능 안 그러고. 생? 뭐 볼래? 생지? 화생? 화학에서 이 4단원 중에 보통 킬러 문제라고 나오는 거 있지. 뭐 물론 올해부터 킬러 문제 없어진다고 하지만 말은 그런데 준킬러 수준 문제 있지. 응? 항상 이 상관관계 중화 반응에서 나와요. 뭐하고 붙어서? 2단원에서 배웠던 우리 몰 개념이지. 양적 관계하고 붙어서. 요즘 9월 이후 모의고사를 보니까 둘 내지 세 개가 그런 식으로 나와.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하고 붙여져 있지. 보통은 둘 내지 세 개가 나오더라. 요거 세 개가 푸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유형을 아예 외워서 빠르게 풀지 않으면 마지막 페이지 네 문제는 손도 못 대겠더라고. 요즘 고사 문제가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양적 관계하고 이 중화 반응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중화 반응은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 요번에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안 그래? 내신에서? 아직 얘기 없어? 근데 내용면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단계야. 내용면으로. 문제가 만들었을 때. 이론 자체는 별게 없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중화 반응. 중화가 무슨 소리야? 중국화 아니고 중성화입니다. 미안해, 아재야. 아재 개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성화 반응이야. 뭐라고? 산성과 염기성. 우리 중학교 때부터 산연기가 만나서 중성이 된다. 이걸로 끝나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산, 염기가 만나서 물, 열,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물과 여기 보면 물과 염이라 그랬는데 여기 열도 있어요. 오케이? 이 열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야. 이 물이 일로 와요.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니까 요거야. 요거. 이런 건 시험에 되게 옛날에는 저 알짜 이온 반응식 있지? 저거 필수였어요. 필수.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외우세요. 몇 대 몇 반응이지 지금? 한 개 대 한 개. 근데 우리 2단원에서 몰 개념 배울 때 한 개는 1몰 대 1몰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실제로 한 개 이렇게 카운트가 안 돼요. 1몰 대 1몰 반응. 오케이? 그냥 개념상 1대1 반응. 1대1 반응. 그러면 산에서 뭐가 남아? 음이온 남절. 그렇죠? 염기에서 뭐가 남아? 양이온 남절. 이게 합쳐져서 물이 증발하면 고체로 남을 거 아니야. 결국 이온 결합 물질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즉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만나서 물이 아니라 물이 증발했을 때 고체 형식으로 남을 수 있는 애들 있지. 그게 다 뭐다? 염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 NaCl 이런 게 되겠지. 여기 나오는. 오케이? 이해가 안 가? 물 빼고 얘는 액체로 남아서 증발해서 남았는데 증발 다 하고 나면 뭔가 고체로 남아요. 중화 반응하고 나면 그게 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사실 저 염이 뭐냐면 모르면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따지고 보면. 오케이? 산에서 누구와? 음이온과 염기에서 양이온이 만나서 된 거야.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
나머지 반응에 참여 안 하고 있는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구경꾼 이온이 물이 증발하면 결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고체 형식으로 남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 응? 요즘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를 않고 거의 물과 열만 가지고 다룹니다. 저 열을 갖다 다루면 땡큐. 근데 몰수를 가지고 따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염산. 우리 이온화는 무조건 시킬 줄 알아야 돼. 물론 지난번에 앞단원에서 이온화 때문에 고생 좀 했죠. 이온화를 시킵니다. 염산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물속에서 나눠져 있고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져서 누구랑 누구?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주좀 맞춰주세요. 물이 돼요. 뭐가 된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염이 됩니다. 저게 소금이라서 소금 염, 근데 그 염자, 소금 염자랑 여기서 얘기하는 염이 같은 건데 염은 꼭 소금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그 고체 성분, 이온 결합 물질 그 자체를 염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다가 나오면 다 염이라고 다는 아니고 그런 걸 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 그래서 너희들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이온화부터 시킬 줄 알아야 돼. 산염기라고 중학교 때 제대로 안 배우긴 했지만 통합과학 시간에 산염기 배우셨죠? 걔네들 다 이온화 시킬 줄 알고 알자이온 반응시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알자이온 반응할 때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몇 대 몇 반응? 1대 1.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자이온 반응식은 방금 전에 했지? 응? 산의 수소이온, 염기의 수산화이온. 몇 대 몇 반응? 1대 1. 농도가 산하고 염기가 같으면 1ml당 한 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조금 전에 HCl과 NaOH 그러면 농도가 같다면 1ml당 몇 개? 하나. 얘가 하나, 얘도 하나야. 그러면 H 플러스도 하나, Cl 마이너스도 하나, Na 플러스도 하나, OH 마이너스도 하나. 1ml다. 근데 농도 차이가 난다? 그럼 그 농도 비율만큼 곱해주시면 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몰짜리고 얘는 2몰짜리다. 그럼 얘는 한 개, 한 개, 얘는 몇 개? 두 개, 두 개. 예를 들어서 H2SO4 같은 놈이 뭐 2몰이 2몰짜리다. 그럼 H 플러스는 몇 개? 네 개. 두 개, 2몰. 얘는 몇 개? 얘는 두 개. 이런 식으로. 농도에다가 이온의 가수를 곱해줘라. 오케이? 나오는 몇 개. 그거를 옛날에 당량이라고 그랬어, 당량. 근데 요즘 이제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조금 전에 물하고 연 나오는 거 하나가 얘가 더 나왔네. 얘는 질산, 수산화 칼륨. 그래서 OH와 H하고 남는 게 뭐야? KNO3. 얘가 염이 되는 거야. K는 어디서 왔어? 유사치, 양이온. NO3-는 염소화치. 그래서 이온 결합한 거 뭐라고? 저기 그 유명한 질산 칼륨. 염초. 화약 만들 때 씁니다. 중화 반응의 이온. 중화 반응은 우리 생활에서 주변 쓸 때 우리 주변에 산이나 연기가 강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밭이 요즘 비료랑 농약 때문에 자꾸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되면 이 뿌리털이 자꾸 녹아나가서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뿌리들이 녹아나가서 식물이 살아 못 살아? 못 산다고. 그러면 빨리 중화시킨다고 강한 연기가 또 확 끓이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화 반응을 물론 화학적으로 쓸 때는 공장에서 돌릴 때는 강한 산과 강한 염기를 중화 반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은 강한 거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약한 거 약한 거. 위산 우리 위 속에 염산 들었어요. 뭐 들었다고? 너네 혹시 신티륨을 해보거나 토해본 적 있지? 시큼한 느낌 나죠? 그게 염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염산, 강한 염산이지. 그리고 속 쓰려. 그 저기 술 먹고 그러면 속 쓰려. 경험 많잖아. 네? 보니까 아직 수치가 남은 것 같은데? 어제 마신 어제 불금이라고 마시는 술이? 응? 어? 반박을 못하네? 우리 위 속의 안쪽에 뮤커스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어요. 이게 위 벽을 보호해. 실제로 염산이 뭐 누구 가려가지고 반응하겠니? 뭐 음식물에는 반응하고 우리 위 다 단백질이야. 근데 우리 위 벽은 뭐가 있다고?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끈적끈적한 게. 뮤커스라는 성분인데 얘는 염산하고 다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이에요. 위 벽에 있어. 근데 술 먹잖아? 그럼 알코올이 이 뮤커스를 녹여내요. 그럼 일부 녹아나가지. 근데 거기에 우리 위에서 염산이 계속 나오니까 다음은 어떻게 될까? 너네 맨살에 염산 나는 거야. 그러면 벌겋게 부풀어 오른다고. 그게 위염이야. 근데 그게 심해지면 깎여 나가겠지. 피나겠지. 위궤양이 되는 거야. 흔히 말해서 위에 빵꾸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위에 구멍이 뻥 나서 밖으로 새 나오잖아? 죽어. 그럼 죽어요. 근데 보통 위에 빵꾸 났다 표현하는 게 위에서 출혈이 생겼다. 어떻게 하냐면 이건 상식인데 이렇게 우리 내장 속에 출혈이 생기잖아? 그럼 변이 시꺼매집니다. 변 색깔이 시꺼멓게 변해요. 그래서 나 속쓰림이 잦은데 어느 날 봤더니 변이 검다. 그럼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 술을 자주 마셔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당해봐서 알아. 지금 안 마시지만 옛날에 많이 마실 때 있었거든. 이래서 뒤지겠다 싶어서 안 마셔. 근데 우리 위쪽에서 염산 때문에 속이 쓰리다 그랬지. 특히 아침에 빈속일 때 심합니다. 언제 심하다고? 그래서 혹시 뭐 봤을지 모르는데 아빠도 아침에 그 커다란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짜먹는 거 있어요. 어제 술 먹고 들어가서 솔직히 이러면서 그 하얀 게 위 벽에 달라붙어서 이 염산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하면 이 염산 성분이 넘어오지. 그래서 식도 부분은 그 뮤커스가 없거든. 끈적거리는 게. 이 식도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식도 부분이 염산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벌겋게 부어오르. 그렇게 부어오르면 염증이라고 해요. 근데 거꾸로 올라와서 그렇게 됐지.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안 오고 여기쯤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만 염증이 생겨.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화시켜야겠지. 속 쓰리고 아프니까 어떻게 산성을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 강한 염기, 수산나트륨 벅벅벅 마시면 속 쓰림이 없어질까? 수산나트륨 수용액. 다른 말로 우리 옛날에 양잿물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자,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의 특징. 단백질을 녹인다. 그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진한 거 마시면. 이 목구멍부터 녹아 들어가. 그래서 특히 그 성대 있죠? 성대 부분이 녹아. 성대가 얇지 않아. 그렇게 떨려서 목소리 나오지. 이게 녹아. 그럼 그다음부터 말을 할까 못할까? 말을 하면 공기 새는 소리. 그래서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양잿물 먹은 사람들이 벙어리가 돼요. 말을 하면 이렇게 소리밖에 안 나. 공기 새는 소리밖에 안 나. 사극에서도 다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약한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그런 약한 염기로 먹습니다. 이 제산제는 강하면 된다, 안 된다? 약한 거 먹습니다. 뭐 수산화 같은 수산화 칼륨 먹었다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고작 드링킹 한 거다. 큰일 난다. 그다음에 생선 비린내. 회 좋아하죠? 회. 회 먹을 때 보면은 옆에 내복 조각이나 귤 조각 한두 개씩 꼭 올려놔요. 왜? 비린내가 산성 때문이야. 비린내가 뭐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하면 생선 비린내는 암모니아 성분이 함유된 염기성 성분입니다. 비린내는 뭐 때문에? 염기성 때문에. 근데 회를 잘못 뜨면 그 점액질 성분 있지? 그게 좀 남아서 비린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이제 회 잘못 뜨는 집 가면 그래요.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 주방장 솜씨가 개판이거나 아니면 도마 상태가 개판인 거야. 일식집 좋은 데 가면은 생선 잡는 데 따로 있고 해 뜨는 도마하고 칼을 아예 따로 써요. 그 비린내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일식에서 쓰는 회는 그게 숙성회야. 우리나라처럼 조금 전에 3분 전까지 팔딱팔딱 했던 게 아니라 미리 잡아서 하루 이틀 숙성시켜갖고 나오는 거예요. 일본식 회는.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회지. 조금 전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 살아있던 놈을 먹지.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하루 회가 이상하대. 걔네들 숙성회 위주로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는 아예 도마를 따로 써요. 잡는 도마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일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산시장이지. 수산시장 가면 도마 하나에서 다 해결하지. 그러니까 생선의 그 끈적거리는 성분 있지. 그게 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돼? 비린내가 날 수? 그래서 그 위에 뿌려 먹으라.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중화되죠? 그래서 비린내가 없어져. 레몬을 내금 집어 먹으면 돼, 안 돼? 레몬 집어 먹으라고 주는 거야?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혹시 비린내가 느껴지면 뿌려서 먹으라. 근데 난 뿌려 먹는 거 되게 싫어. 왜? 생선 본연의 맛이 아니라 시큼한 맛이 느껴져요. 나 그거 싫어. 어차피 초장을 찍어 먹는 한이 있어도, 응? 나는 초장보다 간장 찍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위에 뿌리는 건 난 별로. 근데 또 비매너로 그걸 낼름, 아 레몬이다 나 좋아하는데 그 낼름 집어먹는 애들 있어. 졸라 비매너야. 나 혼자만 안 비빌 거야 이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들 집에 버물리 하나씩 있지 않아요? 벌레 물려 그 광고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버물리 벌레 물러 가려운 거. 벌레의 독성분은 대부분이 약한 산성 성분입니다. 대부분 모두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염기성을 달라주면 가려움이 금방 사라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는 암모니아를 발랐어. 벌에 쏘이거나 이렇게 가렸잖아. 그럼 암모니아 성분을 받았다. 냄새가 어때?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어요? 거의 죽습니다. 코가 뻥 뚫리고요. 눈물이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냄새 안 나는 염기성 성분을 갖다가 약으로 쓰죠. 단, 말벌은 안 됩니다. 꿀벌은 되는데 말벌은 이거 안 돼요. 말벌은 독이 산염이 아니라 단백질 성분이라 얘는 뜨거운 물 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3도 화상이 무슨 뜨거운 거 부으면 안 되고 1도 화상을 입을까 말까 할 정도로 뜨끈뜨끈한 물이지. 그거 정도면 40 몇 도 정도 되는 물 있잖아. 그 정도면 그 말벌 독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꿀벌보다 1도 정도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말벌들이 죽어. 말벌이 꿀벌보다 좀 열에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물 있지. 너는 이렇게 뜨거운 거 살짝 담으면 빨갛게 부풀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괜찮아지는 정도의 뜨거움 있지. 그 정도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처음에 부을 때는 더 아파요. 처음에는. 근데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더 아파. 근데 조금 지나면 싹 가라앉습니다. 뜨거운 물로 해결할 겁니다. 이 김치찌개. 너네 묵은지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대부분 묵은지가 아니라 썩은지를 먹고 있겠죠? 너무 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당에서 소다를 좀 그 위에 첨가를 합니다. 소다, 수산화, 탄산수소나트륨, NaHCO3야. 하얀 가루. 얘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돼요. 자체가 염기가 아니라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 김치는 저거를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일 때 한 숟갈 집어넣으면 신맛을 확 줄일 수가 있고 대부분 묵은지라 말하지만 사실은 썩은지인 경우 대부분 섞습니다. 난 묵은지 먹으러 안 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묵은지가 한 2년 정도 항아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항아리가 어디 있어? 봤어요? 항아리 다 어디 있을까? 대부분은 그냥 상온에 방치해서 신김치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진짜 양심 있게 하는 경우는 별로. 그리고 토양이 산성화되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 토양이 산성화되는 경우, 농약과 비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농약비를 안 쓰면 생산량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조금 나와갖고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이거 강한 염기성 갖다 확 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뿌려놓고 지속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한 번 뿌리고 비 와서 싹 내려가면 되는데 대부분 산성 염기성은 물에 잘 녹아요. 대부분은. 비 한 번 오면 싹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석회 성분을 씁니다. 뭘 쓴다고? 석회가 저게 매장량도 많아. 그러니까 값이 싸. 그리고 한꺼번에 확 강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한 번 뿌려놓으면 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토양이나 호수가 산성화됐을 때는 석회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강한 거로 중화 반응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 조금 전에 몇 대면? 1대 1 반응한다. 그래서 몇 대면 반응? 지금부터 이걸 까먹으면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저거 까먹으면. 몇 대면? 1대 1. 우리 이 단원에서 양적 관계에서 몰 개념할 때 몰이 무슨 개념이었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몰 농도도 배웠어, 안 배웠어? 몰 농도. 이거 몰 농도 어떻게 되겠지? 이거를 뭐로 나눴지? 부피로 나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잠깐만. 1몰이 무슨 소리야? 1리터에 1몰 개 있으면 1몰이라 그랬죠. 나는 이걸 몰이라고 하고 나는 요 뒤에 헷갈리지 말고 몰 개라는 표현을 쓰고. 번쩍번쩍. 누가 그렇게 찾아? 썸남이야? 아니, 오래간만에 나와놓고 정신없지? 졸려갖고 그렇지? 이 얘기를 조금 공식으로 만들면 몰롱도는 어떻게?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놓으면 돼요. 뭐분의 뭐? 몰롱도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알겠니? 그리고 아까 내가 기본적인 거 설명했는데 1대1 반응이니까 이온의 개수를 카운트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뭘로 계산해? 몰 1몰 대 1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카운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1ml당 몇 개 있다고 생각하라?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지? 거기다가 몰패 이 가수를 곱하는 거야. 뭘 곱한다고? 염산이나 아세트산은 수소 몇 개씩 내놔? 하나씩 내놔요. 그래서 일가라 그래. 그런데 황산이나 탄산 같은 경우는 몇 개씩 내놔? 두 개씩 내놔. 그래서 이가야. 오케이? 그러면 조금 전에 공식이 이거니까 몰수는 뭐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근데 저 부피는 단위가 뭐야? 리터 단위야. 저 부피 단위가 뭐라고? 밀리리터가 아니라 뭐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근데 대부분 뭐로 나올 거야? 밀리리터니까 뒤에 거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주셔야 돼. 아니면 똑같으면 그냥 1000분의 1 알아서 그냥 비율로 가면 돼. 몰 개수는 MV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수를 곱해줘. N이야, N. 다수를 곱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 분자 개수니까 양이온 개수, 음이온 개수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CaOH2 이렇게 쳐보자. 근데 얘가 0.3몰짜리가 200ml 있어. 얘를 한번 들어본 거야. 응? 그럼 여기에 칼슘 이온은 몇 개 있을 것이며 수산화 이온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개수는 NMV야. 난 근데 보통 이렇게 MV만 가르쳐. 나는 이것만 가르쳐. 시험 문제에서 2가나 3가짜리보다 1가끼리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나오는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 건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곱하기 뭐?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러면 얘 몰농도 0.3이죠? 그러면 얘 개수는 0.3 곱하기
200ml니까 리터로 환산해서 0.2 곱하기 가수는 1이지. 우리 1은 과감하게 생략하지? 그래서 얘는 요만큼. 얘는 0.3 곱하기 똑같이 0.2에다가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왜? 가수가 2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요만큼의 요거 몰 계가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지? 저기서 이제 산이 더 많으냐 염기가 더 많으냐 해서 수산화이온이 남을지 수소이온이 남을지를 다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 예를 들어준 거야. 직접적인 예를 든 거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볼까? 황산. 뭐?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H2SO 퍼지 가져. H2SO 퍼지 얘 물에 끼어 들어가면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D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거기서 일일이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돼. 자, 얘가 0.2몰짜리가 300ml 있어요. 응? 그럼 얘가 이온화돼서 수소 이온이 될 거고 황산 이가 이온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돼? NMV야. 뭐라고? N이 얼마야? 2가니까 2야. 2 곱하기 M은 몰 농도지? 0.2 곱하기 부피 단위가 뭐니까? 리터 단위니까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오케이? 얘는 가수가 1이니까 생략 0.2몰 곱하기 0.3리터 요만큼의 개수가 요거 계산은 얼마? 얘는 그래서 소수점이 너무 세지죠? 또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 비율만 계산할 때 있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냥 300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상황 봐서. 근데 가능하면 리터로 환산해라. 가능하면 뭘로 환산해라? 나중에 그냥 약분하고 약분해서 비율만 갈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리터 환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비율이니까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중화 반응하면 MV는 MV야. 뭐라고? 나 N은 뺐어 지금. 몇 대 몇이니까. 산과 염기가 1대1 반응이죠? 몰 개수로 1대1 반응이지? 그러니까 산에서 즉 수소이온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염기에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야. 거기에 이제 수소가 몇 개 나오는지 가수 몇 가지 얘 몇 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MV는 MV다. 뭐라고? 여기서 뭐 M1, V1 뭐 이랬는데 산의 MV는 누구의 MV는? 산, 염기, 중화 반응할 때 결국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몇 대냐? 그런데 여기서 H 플러스 즉 이온 개수 따지는 방법이 뭐였지? N, M, V였지? 요 N이 뭐였지? 여기서 수소이온을 분자 하나당 몇 개씩 내놓느냐 했지? 응? 그러니까 뭐 다 분자씩 다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MV 얘도 MV 이게 어떻다? 같아지는 순간이 중하다.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그게 중성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MV는 MV 공식을 보면 M1V1은 M2V2 다 필요 없고 수소이온의 MV, 수산화이온의 MV가 어떠면? 같으면 크게 중성. 중성이 뭡니까? 수소이온, 염기, 수산화이온이 다 없어지면 그게 중성 아니야? 근데 우리 이온 개수 따지는 방법이 MV였지. 그러니까 산에서의 MV, 염기에서의 MV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면 그게 중성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중성이 기준이 돼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란 말이지. 아까 먹어도 좋다? MV는? 근데 MV가 문제 많아야지. MV가 뭐를 의미해? 몰 개수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고? 개수. 그건 얘기하지만 뭘 의미하지? 개수를 뜻해요. 6.5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가 1몰 개였죠. 오케이? 이거 근데 몰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기억나?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 기억나죠? 다 까먹었구나. 이거 솔직히 여기 문제는 4단원만 독립적으로 내는 경우가 별로 없고 2단원하고 합쳐서 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예를 들어서 CO2 분자량 얼마예요? 얘 분자량 44잖아. 그럼 22g 있어. 몇 몰이야? 0.5몰. 어떻게 계산했어? 20이 나누기 44 하지 않았어? 그렇게 했지? 내 거야. 20이 나누기 44 했죠? 그게 바로 이거 아니야? 몰수 어떻게 구하냐? 몰수를 먼저 줄지 뭘 먼저 줄지는 나도 잘 몰라.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오케이? 몰수 구하는 방법. 오케이? 혹은 저 몰수를 또 뭘로도 줄 수 있지? 22.4리터. 뭐로도 줄 수 있다고? 22.4리터. 보통 개수로는 잘 안 줘요. 문제에서는 질량으로 주던지 뭐로 주던지 반응식에서 부피로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22.1몰은 22.4리터라고 외우고 있지? 근데 이걸로 주면 산수하기가 어때? 조금 그시기하지? 그래서 가끔은 22.4가 아니라 25로 줄 때도 있어요. 즉, 문제에서 괄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산수하기 편하라고 살짝 바꿔줘. 근데 그냥 우리도 22.4로 놓고 보면 소수점이 점점점 길어져. 시작 왜 이러지? 나중에 보면 1몰은 25리터다 이렇게 나와. 25를 보면 다 약분돼서 막 사라져. 똑바로 봅시다. 1몰의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가. 오케이? 아까 이건 뭐였지? 다시 한번. 이거를 바꾸면 몰로 온 거는 뭐분의 부피분의 얼굴.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식을 어떻게 해? 요래 바꿀 줄 알아야 돼. 응용해서 써먹을 줄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자, 벌써 머리 아프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MV는 MV. 뭐라고? H 플러스 MV, 수산화이온의 MV. M1, V1. 그건 문제를 풀고 공식 이렇게 서술형을 쓸 때나 M1, V1 하시고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뭐를 넣자? 산에서 MV와 수산화의 MV 이꼴 같다? 충성이다. 어려워? 지금은 뒤에까지 다만 N분이 있는 거지. 특히 서술형으로 쓸 때 저거 안 쓰면 단점이야. 근데 나오려나 저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거 다 까먹어도 좋아. MV. MV가 뭐를 의미해? 몰 수를 의미해. 뭘 의미한다고? 사실 이것도 몰 개수 따지는 거 MV 있잖아. 그 2단원에서 슬쩍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나왔다고 1몰 1몰 퍼 1리터 있지? 이거 바꾸면은 이거 몰은 둘이 나오는 거야. 이거 공식이야 이게. 거기서 나왔던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뿐이지. 아는 걸 다시 얘기한 거지 모르는 거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즉 뭘 찾는 거야?
아니,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제,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보자. 엄청 쉬운 거 하나 나왔어. 0.1몰 염산 100ml에 완전히 중화하는데, 응? 0.1몰 수산화 같은 용액 부피가 얼마 필요하냐? 라고 물었어요. 응? 맞아. 아까 농도가 똑같으면 몇 대 몇 반은? 농도가 같으면 몇 대 몇 반은? 근데 그걸로 끝이야. 거기다가 친절해. 염산도 몇 가짜리야. 1까지. 수산화 나트륨도 몇 가야. 그럼 반응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렇게 쉬운데.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제 중학교식 이거 우리는 뭐로 풀어야 돼? 아니야. H 플러스 개수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떻게 똑같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가는 값은 미니까니까 이거 V는 N, M, V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뭐 H 플러스 몇 몰? 1가니까 1 곱하기 몰 0.1 곱하기 부피 여기서는 같은 거로 보니까 그냥 100으로 놓으셔도 돼. 얼마로 나와도 된다고? 어차피 단위 뭘로 쓸 거니까 밀리리터 쓸 거니까 밀리리터만. 이거는 얘도 1 곱하기 몇 몰? 0.1몰 곱하기 X. 요거 물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X는 얼마? 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렵냐? 이 개수하고 이 개수가 같으면 뭐라고? 중성. 오케이? 즉, 이거 중화시키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MV는 MV만 계산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 근데 저렇게 주면 또 옛날에 진짜 중학교 학생들이만 풀던 문제예요. 그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발음 수용액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0.1몰 염산 200ml가 들어갔대. 그때 수산화 발음에 자 누구랑 누구를 섞었어? BaOH2랑 HCl인데 얘는 몇 몰인지 모르겠어. X로 놓든 A로 놓든 니네들 꼴리는 대로 놓으세요. 미지수로만 놔두면 돼. 근데 얘는 몇 몰짜리래? 0.1몰. 요거 몇 미리 썼어? 100ml 썼다 그랬지? 100ml 있다 그랬지? 요거를 완전 중화시키는데 몇 밀리리터 들어갔어? 음. 그럼 공식 세울 수 있죠. NMV. N이 얼마? 2야. 2 곱하기 몰롱도 몰라. 곱하기 몇 밀리 있었어? 이거는 얘는 1 곱하기 안 써도 되지만 0.1 곱하기 그럼 x는 얼마나? 즉 얘는 몇 몰짜리였다? 끝났잖아. 요거를 알아내는 요 실험 있지? 요 실험을 중화 적정 실험이라고 해. 뭐라 그런다고? 이 실험을 뭐라 그런다고? 즉, 이 새끼 농도를 몰라. 이 새끼 농도를 몰라. 농도 모르는 거 이만큼 있어. 뭐 부피야 그냥 눈금 찔린다에 넣어갖고 재면 되잖아. 농도를 모르겠어. 부피가 재면 되는데 농도를 몰라. 그러면 이 중에서 한 100ml나 200ml를 따로내요. 정확하게. 오케이? 여기서부터 정확해야 돼. 왜? 요 실험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요거 빼고 정확한 부피 알아야 되지. 그치? 화학실하니까 가수도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요 표준 용액이 뭐가 필요하다고? 표준 용액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얘기해. 오케이? 그리고 얘를 여기다 찔끔찔끔 넣으면서 지시하게 색깔 변화 혹은 pH 미터 가지고 중하점을 찾아. 그러면 요거는 실험에서 나오는 값이 되겠지. 그치? 요거 찔끔찔끔 넣다 보면 얼마 들어가는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만한 뷰렛에다가 꽉 채워놓고 쭈루룩 들어가는 거 계산해. 그럼 요만큼이 들어간 양이잖아. 뭐 50 넣어놨는데 남은 게 20이야. 그럼 얼마 들어갔어? 30 들어간 거잖아.
들어간 양을 계산을 해. 그러면 다 됐고 모르는 거 요거만 나왔지.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모르는 놈 있지? 용액의 농도를 모르는 걸 정확히 아는 표준 용액 가지고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중화 적정 실험이라고 그래. 시험에 존나게 잘 나와. 내신에는 100%야. 근데 미지수는 몇 개야? 이거 실험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줄 거야. 어? 요거는 보통 시험에서 어떻게 해? 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올까? 보통 산에다가 염기를 첨가하는 반응인데 수산화나트륨 분자량이 40이거든요. 얘 몇 그램을 몇 밀리리터에 녹였다. 이런 얘기 나오면 몰농도 계산되죠. 그래서 몰농도는 계산을 하든지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고 이건 실험에서 얼마만큼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주어질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애초에 몰농도 모른다고 나올 거고 이 중에 몇 밀리리터를 비커에 넣어놨다. 그럼 요 값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는 저 몰농도밖에 모르죠? 그 다음은 어떻게? MV는 MV다. 그리고 좀 고난도로 가면은 저 부피를 정확히 안 주고 대신 뭐 주냐? 밀도로 줍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오케이? 그래 놓고 몇 그램 썼다. 그러면 부피로 환산이 돼야 안 돼? 되잖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거 갖다가 환산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숫자로 계산하는데 나중에는 문자를 그냥 끌고 가서 그냥 문자로 답을 납입둬야 돼요. 할 수 있겠어? 요 정도는 뭐, 요 정도는 어렵지 않죠? 확실히 기억합시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몇 대 몇 반응? 1대 1. 그러면 1대 1 반응이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개수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 MV. 뭐로 계산한다고? 몰농도 곱하기 부피. 거기다 하나를 더 곱하면 이온 몇 개씩 나오는 가수만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이게 수능형으로 넘어가면 골 아프지. 중화적정 조금 전에 뭔지 얘기했지? 중화적정. 표준 용액은 뭐라고?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 저거 내가 만들든지 해갖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로 계산해야 돼. 오케이? 중화점을 딱 찾는 거야. 보통 지시약 가지고 보통 페널프탈레인 용액 해갖고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딱 넘어올 때 있지. 응? 색깔이 없어지는 지점 혹은 붉은 지점이 딱 되는 순간 있지. 사실 페널프탈레인 용액이 무적이죠. 근데 산성에서 빨간색이 되면 이미 염기로 된 거지.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에서 산으로 갈 때 색깔이 없어지는 지점을 뭐로 보면 돼? 중성으로 보면 되고요. 메틸 오렌지는 노노잖아. 그래서 산에서 색깔이 없어지는 그 지점 있지? 노란색으로 넘어간 그 지점, 빨간색에서 없어진 점, 그거를 중성이라고 했죠. 사실은 이렇게 해도 응? pH가 정확히 안 맞아요. 왠 줄 알아? pH 7에서 변하지 않아요. 페널프탈레인 용액이나 메틸오렌지 있지?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는 게 메틸오렌지가 4에서 6 사이에 변하고 페널프탈레인 용액이 8 근처에서 변해. 오차가 있어 없어? 있어. 7이 아니라고. 사실 정확하게 7이 아니라고. 제일 좋은 거는 pH 미터 기계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난 대학교 학부 때도 왜 이게 오차가 생기는지 몰랐어. 왜냐? 정확하게 어디서 변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착각했지. 메트로렌즈 페놀프탈렌이 7에서 딱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계산하면 한 10% 이상 오차가 나는 거야. 왜 그런지 몰랐지. 근데 나중에 대학원 가보니까 아씨 이런 게 정확한 게 아니더만. 너네들도 어 여기 나오네 변색 메틸오렌지 저 왼쪽 봐봐 메틸오렌지 어디서 변한대? 4 근처에서 변한다고 돼 있죠? 페놀프탈렌이 중성이 아니야 변할 때가. 혹시 너네 이거 시험 요즘 안 하지 학교에서 이거 이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보고서 썼어? 벌써? 쓸 때 오차가 나는 이유를
저것도 언급해주면 되게 좋거든. 아니 얘네 시험 한 달 전에 끝났다고. 양적 관계. 지금 양적 관계 하고 있잖아. 그 양적 관계 뭘 개념을 양적 관계라 그래. 학교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구만. 야, 거기서 분명히 하면은 계산상 오차가 나오거든?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요. 조금 전에 계산했잖아. 근데 그 수치랑 딱 맞을까 안 맞을까? 왜? 지시학의 색깔이 우리나라는 딱 칠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오차가 생기는 원인 보통 어디다 써? 맨 마지막에 결, 디스커션 결론 부분 있지? 응? 네. 거기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이유도 같이 적거든요. 결과는 몇 밀리리터 들어갔다야. 계산 결과 몇 밀리리터 들어가면 중성이 되는 이게 결과야. 근데 실제로 들어간 건 50인데 계산은 40이야. 오차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결론에다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건 돼. 응? 우리는 얼마에서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7에서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실제로 조금 더 집어넣어야 중성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중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이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40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디스커션 할 수가 있는 거죠. 토론 부분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가르쳐 줄까 모르겠네. 실제로. 근데 그 실험을 했으면 선생님은 혹시 언급할 수는 있겠다. 요즘 학교에서 실험 더럽게 안 하는데. 졸았대는데. 이건 실험해야 돼. 이런 거, 이거는 내가 Y지만 있을 때 특목고 대비하는 애들 있지? 거기에다가 황산, 저기, 그 수산화나트륨 있잖아. 수산화나트륨 만들어가지고 나만 농도를 알게 딱 해서 던져줬어. 그리고 황산을 줬어. 황산 가지고, 원래 황산 위험하죠? 황산 원액 주고, 너네가 묽은 황산 만들어서 중화적 좀 실험해봐. 내가 준 용액이, 응? 몇 몰짜리인지 계산해서 줘.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냐면, 거기는 pH 미터도 있거든?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 변화로도 하면서 pH 미터로 같이 가보라 그랬어. pH 미터로 7하고 이걸로 같이 해봐. 분명히 오차가 생길 테니까. 근데 이걸로 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pH 8 근처에서 좀 색깔이 싹 변해요. 빨간색이 없어져. 근데 pH 미터로 7 근처를 가려니까 더 집어넣어야 돼. 그 실험을 했었어요. 직접.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야, 과학상식. 황산에다 물 부어, 물에다 황산 부어. 황산에다 물을 부어? 큰일 납니다. 거꾸로잖아. 물에다가 황산을 찔끔찔끔 넣는 거예요. 중요도 아니에요? 물에다가 황산을 유리막대에 태워가지고 살살살살 집어넣는 거. 그래도 물이 뜨끈뜨끈하게 변해요. 근데 황산에다 물을 붓잖아. 그럼 퍽 하고 이렇게 튀어요. 근데 거기 그 스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게 강한 산성이란 말이야. 녹아요. 피부 화상 입어. 응? 쇠숟가락을 쓰라고? 쇠숟가락. 쇠숟가락? 쇠숟가락 써서 담아야 돼. 담아지나? 요게 뷰렛이야. 이름 알아둡시다. 뭐라고? 저거 이제 조정하려면 이렇게 돌리는 게 있고 누르는 방식이 있고 이러거든?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이거 처음 쓰면 저거 조절 잘 안 돼. 썼니? 저거? 응. 애들 처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였니? 아니면 누르는 거였니? 한 방울씩 떨굴 때. 잤다 그랬어. 조금 전에 잤다고 다 얘기했어. 자느냐고 못 봤어. 응. 조장이겠지. 응. 뭘 올려? 이렇게 손으로? 저 뷰렛에서 한 방울 떨어뜨릴 때 어떻게 했냐고.
애들이 다 돌린 거 보니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 같아. 애들이 다 돌렸는데. 귤의 타입이 아니야, 진짜 때렸어. 이렇게 눌러주는 타입이 있고 돌리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돌리는 거 있지? 생각보다 뻑뻑해 얘가. 그래서 잘못해서 힘 잘못 주면 갑자기 쭈르륵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건 요령이 있어야 돼. 간을 소심해야 돼. 소심하게 찔끔찔끔 돌려야 돼. 그래서 정말 한 방울씩 나중에 그 pH 그 중화적정점 근처 있지? 근처 가면 정말 소심하게 한 방울씩 떨궈야 돼. 대범하게 확 틀면은 주르륵 들어가요. 그럼 시험 망하는 거야. 나 대학원 때도 애들 많이 시켰거든 저거. 네. 애들 때문에 이 소리 한 번씩 한 10개조 시키잖아. 한 서너 개조에서 소리가 나. 그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버려. 그래서 다시 시켜. 왜냐면 용액은 많이 주니까. 용액은 많이 주니까. 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귤에서 자꾸 채워 넣어. 왜? 이거 돌리다가 한 방 떨어지려면 말라 그러면 조금 더 아니 물방울이 커지기 시작하면 손을 놔야 돼. 그러면 결국 떨어질 테니까. 근데 그게 떨어질 때까지 더 돌리면 주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밑으로 주르륵 쏟아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게 뚜껑 열면. 우리 딸이랑 픽펫은 알아요? 렌트나 요즘 렌트나 요즘 픽펫이라고 안 하고 실험실에서는 실제로 파이펫맨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렇게 유리 픽펫은 안 쓰거든. 요즘 다 이렇게 나한테 저거 한 세트 있는데 대학원에서 쓰던 거 안 쓰길래 몰라 하나 삥 쳐놨어요. 후배한테 야 좀 빌려줘야 됐는데 갖고 가 형 이러면서 주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안 써서 캘리브레이션이 좀 이게 좀 오차가 좀 있을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안 쓴 거라. 그 안에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오차 생깁니다. 그리고 오차 그 실험실 하나에 캘리브레이션 모든 장비 다 봤는데 10몇억 들어. 그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내려면 그거 받아야 돼. 네이처 사이언스 하려면 우리 실험실 장비가 어떻다. 정확하다라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실험에 쓴 모든 장비 있지. 그 캘리브레이션 한번 쫙 받아갖고 요만한 서류 있지. 기계 하나당 서류 하나씩 받아놓는 거거든. 그거 하려면은 대학교 실험실 하나에 10억 들어가요. 그만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지. 그러니까 공동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해. 왜? 그거는 학교 전체니까 쓸 수 있으니까. 뭘 아파요. 그거.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왜 떨어뜨렸어 이거? 지시야. 오케이? 여기서 빨간색에서 색깔이 딱 없어지는 그 순간을 뭐로 보자? 중성으로 보자. 왜? 이거 연기에다 산을 부으면 그렇게 되잖아. 거꾸로 산에서 연기로 갈 때는 빨간색이 딱 생기는 시점 있지? 그때가 연기성. 중성이라고 보자. 왜냐? 네. 원래 중화협정을 때 메틸오렌지를 쓰고 있고 페놀프탈레인을 쓸 수 있거든? 네. 메틸오렌지는 탄성, 중성, 염기성에서 뭐야? 노노죠. 얘는 노노적이죠. 그래서 원래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가는 중화학 실험 있지? 그건 얘를 쓰는 게 좋아요. 왜? 빨간색에서 색깔이 딱 없어지는 순간이 뭐가 돼? 중성이 되지?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산성에서 색깔이 생기면 이미 뭐가 된 거야? 어. 얘는 빨간색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색깔이 노란색이 되면 딱 중성이지. 근데 염기성에서 이쪽으로 가면 빨간색이 되면 이미 뭐가 돼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수련에서는 색깔이 딱 변하는 그 순간이 뭐다? 중성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야 뭐에다 모르는데 염산에다가 뭘 넣었어?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어서 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간 거야. 사실 적색이 되는 그 순간 뭐가 돼? 염기성이 이미 거기다 아까 팔 넘어가면서 색깔 변한다 그랬죠? 네. 지금 이미 염기성으로 한참 갔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래도 뭐로 실험하자? 색깔이 변하는 그 순간을 중성이라고. 너 이거 실험을 해봤으면 딱 한 방울 차이로 색깔이 확 변하는 거 봤을 텐데. 네. 정말
잔 거 같은데? 좀 의심이. 대답이 한 2초 넘는데? 정말이야. 색깔이 없다가 한 방울 더 딱 들어가잖아? 그럼 전체가 색깔이 빨갛게 싹 변해. 핑크색으로. 안 했어? 진짜. 아니, 뭐, 그 변하는 순간을 안 봤구만. 아니, 가끔 흔들면서 그리고 원래는 손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마그네틱 바를 집어넣고 그 자석 넣고 밑에 그 교반기 있거든? 교반기를 또 계속 돌리면서 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 한 방울 딱 더 들어갈 이 딱 떨어지는 순간 색깔이 싹 생겼다 없어졌다 싹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빨간색이 딱 들어가면 전체가 갑자기 싹 빨갛게 한 방울 차이로 그렇게 변해요. 정말 한 방울 차이. 지시학 누가 발견했는지 진짜 신기한 거야 그거. 정말 한 200ml인데 딱 한 방울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의해서 전체 색깔이 확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불과 1, 2초 사이로 전체가 싹 변하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 중에서 일정량 있지? 일정량을 정확하게 부피를 재서 넣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페놀프탈린 한두 방울은 용액 계산 안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뷰렛에다가 표준 용액 넣어놓고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지시하게 색깔이 딱 변하는 그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놓고 그럼 여기 뷰렛에서 줄어든 양이 넣은 양이잖아. 오케이? 얘는 농도 알고 얘 MV와 얘 M을 계산하는 거지. V는 딱 정확하게 넣었으니까. 그래서 MV는 MV. 그러면 몰 개수가 나오는 거야. H 플러스다 OH 마이너스 개수가 나와. 그래서 MV는 MV다. 오케이? 이거는 통합과학 때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 나쁜 놈들아? 기억이 나야지. 나요. 얘는 뭐에다 뭐를 넣는 실험이 산에다 연기를 넣었어요. 뭐에다 뭘 넣었다고? HCl에다가 NaOH를 딱 그랬더니 넣자마자 아무 반응도 없는 요새.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넣자마자 아무 반응, 즉 개수 변화가 없어. 이건 숫자니까. 근데 HCl이 원래 들어있었지.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건 H 플러스 아니면 Cl 마이너스야. 둘 중에 반응 안 하는 게 누구지? 그래서 이게 Cl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넣어주자마자, 응? 쭉 개수가 줄어들어. 그러더니 바닥을 계속 기어. 처음에 있었는데 바로 줄어든다. 반응을 하는 놈이지. 그럼 얘는 누가 돼? H 플러스가 돼. 넣어주자마자 개수가 증가하는 거야.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럼 나중에 넣어줬다는 얘기지. 바로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지. 반응 안 하는 나트륨이 여기 돼. 그래서 넣어줬는데 바닥을 기다가 여기가 중화점이지? 중화점에서 샥 올라가는 거. 처음에 넣어줬는데 반응을 해서 없었으니까 얘가 OH 여기가 부피가 V면 여기는 2V가 되겠지? 여기가 뭐? 중화점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NaOH에다가 HCl을 집어넣는다고 쳐보자. 응? 그랬을 때 여기서는 처음에 반응 안 하고 쭉 유지되는 게 누구? Na 플러스. 원래 있었는데 반응 안 하는 거. 그치? 그리고 원래는 있었는데 쭉 줄어드는 거. 그리고 그 바닥을 비는 거? OH 마이너스. 넣어주자마자 쭉 증가하는 새끼? Cl 마이너스. 넣어줬는데 바닥을 기다가 중화점 이후에 등장하는 새끼? H 플러스. 역시 이게 뭐야? 여기가 V면
이 부위가 돼야 되겠지? 당연한 거지. 뭐가 시험에 나올지 나도 몰라. 다만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반드시 확인할 거. 산에다 연기를 부을지, 연기에다 산을 부을지지, 이거 문제를 확인하고 가야 이 그래프일지 이 그래프일지 확인. 생긴 모양은 어때, 두 개가? 똑같죠? 다만 뭐가? 구경꾼 이온은 구경꾼 이온으로 바뀌고, 알짜 이온은 알짜 이온으로 맞바뀌었죠. 구경꾼 이온은 구경꾼 이온으로 바뀌고, 알짜 이온은 알짜 이온으로 바뀌었죠.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멍한데?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지점에 있는 게 뭐야? 원래 들어있는 거야. 요 지점에 있는 게 뭐라고? 원래 들어있는 거야. 그 중에 알짜 이온은 변해야 되고, 구경꾼 이온은 개수가 유지돼야 돼. 뭐, 요 정도는 대충 알아도 어때? 금방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에다가 염산에다가 요 실험을 했으니까 요 위에 것만 남기고 아래 설명을 할게. 자, 처음에 여기 봐봐. 요 표를 봐봐. 산에다 연기를 부어주니까 한 6인쯤 있다고 치고 H 플러스 C 마이너스가 두 개씩 있지. 전체 이용계수가 4개야. 그런데 여기 이제 수량만 1을 집어넣어. 그러면 H 플러스 하나 없어지겠지. 네. 얘는 반응 안 하지. 그리고 들어가는 거에 Na 플러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 이용계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합니다. 대신 농도는 줄었어요. S는 그대로인데 농도는 줄었어요. 중성까지 가도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다 없죠? 근데 CN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는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 이용계수는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가 중성까지는 어디까지는? 이온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하지만 몰 농도는 낮아집니다. 네. 왜? 부피가 그렇잖아. 처음에 부피가 산만 있었지. 뭐만 있었다고? 그런데 뭐를 계속 집어넣었어? 수산화합물을 계속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부피는 점점 어떻게 돼가는데? 부피는 증가하는데 이온 개수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몰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왜 중화점에서 전류가 가장 약하게 흐르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왜? 이온 농도가 낮아서요. 뭐라고? 이온 농도가 낮아서요. 중화점에서 왜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른다고? 이온의 잘 기억하세요. 액성이 변하면 전체 이온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액성이 변하면 변하잖아요. 그래요? 산성에서 중성까지 변했어, 안 변했어? 뭔가를 첨가시킬 때 있지? 첨가시킬 때 원래가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액성이 중성까지 될 때까지는 이온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네. 산에다 염기를 넣든 염기에다 산을 넣든 응?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뭐에다 뭐를 써? HCl에다가 NaOH를 집어넣지. 들어가는 OH가 싸그리 없어진다. 어디까지? 중성까지는 들어가는 OH가 없어져.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없어. 대신 여기서 또 H 플러스 없어지지. 그런데 Na 플러스도 들어왔잖아.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 음이온의 개수가 액성이 변하기 이전에는 안 변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수능형으로 넘어가면 어려운 킬러 문제가 돼서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액성이 변하기 전까지는 이온의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개수는 안 변하죠. 첨가 반응에서 무슨 반응에서? 첨가시키는 어느 일정량 집어넣고 계속 그렇게 첨가시키는 반응이지. 거기서 액성이 변하기 전에는 중성까지 가더라도 이온의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몰록도는 변해요. 뭔 변한다고? 부피가 변하니까 몰록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가 그거예요. 양이온 전체 양이온분의 뭐 누구 양이온 뭐 요 개수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혹은 그 비율 가지고 문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봐. 중성까지 갈 때까지 이온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이온 개수는 안 변했죠? 하지만 뭐는 변한다? 몰롱도는 변한다. 그런데 이온 개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HCl, NaOH가 합쳐서 일정량을 나눠줄 때. 어떨 때? 예를 들면은 얘가 10, 0, 8, 아니 10은 0, 10, 2, 8, 3, 6, 4, 8, 2, 10, 12 이런 식으로 합친량이 일정하죠. 이러면 중성이 될 때까지 이온 개수도 변해요. NH 플러스 O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A 플러스 여기 토탈 H 플러스 12개 그치? OH 마이너스 없지 CL 마이너스 12개지 없지 그럼 총 몇 개? 24개 그런데 여기에 2가 들어갔지? 네. 10에 2지 그럼 몇 개? 8개 10개에 2개니까 8개 OH 마이너스는 없지 CL 마이너스는 10개 NA 플러스 2개 다 더해봐 뭘 더해봐 20개 요거 이하를 더하면 되잖아 요 이하 8 그치? 요거는 8개니까 8개는 4개 빼면 4개 남죠 얘는 아직 없죠 CL 마이너스 몇 개? 8개죠 NA 플러스 4개죠 합치면 몇 개? 여기는 H 플러스 없죠 OH 마이너스도 없죠 CL 마이너스 6개 있고 NA 플러스 6개죠 없죠 몇 개 남아?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더하면 그치? 마지막으로 없고 8개 CL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10개 합치면 20개 여기서는 없고 12개 12개 잠깐만 있어 OH 마이너스가 12개야 CL 마이너스 아닌데 없지 아유 저기 잘못했잖아 거꾸로 했잖아 거꾸로 0에 20인데 잘못 썼어 그러면 H 플러스 없지 OH 마이너스 12개 있어야지 CL 마이너스 없지 NA 플러스 12개 그래서 이 집 그래서 어디가 중화점 이온 개수가 가장 적죠 이온 개수도 가장 적어 몰롱도도 가장 적겠지 당연히 오케이? 부피는 여기가 부피가 제일 커요 온도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왜 얘는 6개씩 반응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4개밖에 반응 못했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개수가 반응한 중화점이 온도가 가장 부피는 여기다가 제일 커야 돼 부피도 어떻게 된다고? 왜? 물이 더 제일 많이 생겼죠 뭐가 생겼다고? 물이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부피가 가장 커 거기다가 이온 개수 가장 적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온의 몰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오케이? 이게 수능에 나왔었어 이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달에 순서가 거꾸로인가? 나도 헷갈리네 이거가 한 달 간격으로 모의고사에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마 기억하면 이걸로 설명을 했거든 이온 개수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해? 이온 수는 어떻게 돼? 줄어든다 늘어나지 근데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화점에서 부피가 가장 그럼 몰롱도는 가장 낮아서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죠 이걸 설명해 줬어 근데 그 다음에 시험 이걸 나왔어 이온계수 변했어 안 변했어 여기 이온계수 변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온계수 변한다 이걸 답을 써갖고 왔지 근데 그건 맞아 틀려?
여기는 이온 개수는 안 변해. 뭐만 변해? 몰? 뭐만. 여기는 이온 개수, 몰 농도 둘 다 변해. 지금 그래서 일부러 숫자 계산 다 해준 거야. 첨가 반응에는 이온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중화점까지? 안 변했어요. 근데 합친 부피가 일정한 실험에서는 이온 개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뭐가 시험에 나오냐고? 그거야 문제 내는 놈 마음이겠죠? 요즘 대세는 이거이긴 해. 근데 이것도 개념을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 이것처럼 이온 개수 카운팅, 몰농도 계산이 안 되잖아? 몰수랑 몰농도 계산이 안 되잖아. 버려야 돼. 한 네 문제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하면 에이, 뭐 화학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점수를 무난하게 2등급 정도, 3등급, 2등급 가져갈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식초의 아세트산 함량 알아내기. 이게 시험에 거의 요즘 모의고사에 그냥 매달 하나씩 나온다고 보면 돼. 고3 모의고사에 거의 식초에 매달 하나씩 나오면. 실제 예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500ml 식초 한 병에서 얼마만 빼냈어? 저 앞에 500ml는 네. 함정량. 실제로 쓴 게 얼마니까? 10ml를 넣어서 100ml를 만들었죠? 네. 그럼 10분의 1이 희석했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 근데 10분의 1로 희석했어도 결국 식초는 몇 ml 쓴 거야? 10ml 쓴 거야. 뭐 어떻게 계산하든 늘 마음대로 하세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서 이거를 자 그리고 10분의 1로 계산했지. 요거 100ml 중에서 20ml를 따냈어. 그럼 결국 이거 몇 ml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2ml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니들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를 10분의 1로 희석한 거 요거를 20 썼다고 봐도 좋고 그냥 얘를 얼마 썼다? 2ml 썼다고 봐도 좋습니다. 뭐 쓰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다 페nic탄레인 용액 떨어뜨렸죠? 응? 그리고 수산화 같은 0.1몰짜리 쪼르륵 집어넣었죠? 얼마 들어갔대? 밑에 얼마 들어갔다고 있을 텐데. 얼마 들어갔대? 20ml 들어갔대. 얼마 들어갔다고? 자, 아까 다 때려치고 뭐는? MV는 MV라고 그랬지. 이게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치고 NaOH라고 치고 NaOH 몇 몰짜리? 0.1몰짜리 몇 ml 들어갔어요? 20ml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다고? 왜 1000분의 1? 리터로 환산한 거야. 응? 여기 우리 책에는 1000분의 1 없을걸? 있니 없니? 1000분의 1 없지? 계산할 때. 미리로 계산하면 아, 그런데 FM으로. 이거는 이쪽에도 뭘로 계산할 거면? 미리로 계산할 거면 여기 1000분의 1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FM으로 계산하면 양쪽에다 1000분의 1 넣어주는 게 맞아. 아, 이거 자꾸 떨어져. 씨. 그래, 원하는 대로 이거 안 넣어줄게. 응? 요거랑 요건 어떻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20으로 계산을 하면 나중에 다시 10배 뻥튀기 해줘야 돼. 아, 요거 뭐냐면 20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10배 다시 뻥튀기 해줘야 되지. 그럼 얼마로? 그냥 2로 계산하면 나중에 다시 곱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뭘로 할래요? 이거 편한 대로 봐. 2로 갈래? 20으로 갈래? 그래. FM도 여기서 한 거. 얼마? 몇 몰인지 알아 몰라? 곱하기 몇 미리? 20ml. 오케이? 근데 곱하기 몇 배 해야 돼? 원래 농도로 계산하려면 몇 배? 이게 10분의 1이 희석된 거잖아, 얘는. 그러면 원래 시초를 계산하려면 몇 배를 다시 계산해야 돼? 응? 왜 20을? 곱하기 10을 해줘야지.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 농도로 하려면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얼마 나와? 그치? 그러면 x는 요거 일단 안 했다고 쳐보자. 그럼 x 얼마 나와? 즉 얘가 몇 몰? 얘가 0.1몰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원액은 이게 10분의 1 희석돼갖고 0.1이 된 거잖아. 그럼 원액은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렇잖아. 아니 뭐 이렇게까지 계산했는데 어려워? x가 얼마 나와 여기서? x 0.1 나오잖아. 그치? 얘가 0.1이라고. 10분의 1은 희석한 게 0.1이야. 0.1 몰이야. 그럼 원액은 10분의 1 희석해서 0.1 몰이 되면 원액은 몇 몰? 1 몰이라고. 몇 몰이라고? 근데 1몰짜리가 몇 밀리리터 있었어? 500ml 있었지? 그치? 응? 그러면 500ml 이게 무슨 소리? 1몰개가 1리터에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있다? 0.5몰 개의 아세트산이 있는 거지. 아세트산 화학식량이 60이래. 얼마라고? 그러면 0.5 곱하기 60 하면은 30g의 아세트산이 이 500ml 속에 들어있는 거죠. 몇 그램 들어있었다고? 30g. 그런데 아세트산 500ml는 몇 g이래? 500 이게 있나? 없구나. 1이라고 놓고 얼마라고 놓고 아세트산 500ml가 여기 있지? 일도 밀도를 1이라고 놨지. 응? 그러면 이 500ml 몇 그램? 500g이야. 500g 중에 몇 그램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500분의 30이면 6%? 맞죠? 아세트산 6%라고. 0.5몰 6%. 같은 얘기네. 몇 몰하고 몇 몰이 같은 얘기라고 여기서는 0.5몰하고 6%가 같은 얘기야. 요 문제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몰로도가 뭐 D 이렇게 몰로도가 아니라 밀도가 D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안 되면 그냥 1 넣고 계산해서 1. 밀도를 얼마나 넣고 계산하라고? 1만. 한 번 더 정리. 뭘 했지 이거? 아세트산 있고, 응? 이거랑 NaOH랑 음화 적정을 했죠. 뭘 했다고? 얼마 썼어요? 10분의 1 희석한 거. 10분의 1 희석한 거를 X몰이라고 놓고, 그거 얼마 썼지? 20ml 썼고, 얘는 0.1몰짜리 20ml 들어갔다 그랬지? 그래서 10분의 1 희석액은 몇 몰이 됐어? 0.1몰 됐죠? 따라서 원액은 1몰이라는 결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런데 1몰이라는 얘기는 1몰개 퍼 1리터잖아. 근데 문제에서 얼마 있었다 그랬지? 500ml 있었다 그랬지? 그럼 몇 몰? 0.5몰이라는 얘기지. 근데 아세트산 화학식량이 몰레큘러 웨이트가 60이라고 나왔어. 야, 우리 몰수 어떻게 계산했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었지? 응? 그럼 여기서 0.5몰은 화학식량 얼마? 60이었지? 얼마 있다? 30g 들어있다라는 계산 나왔죠. 오케이? 아까는 그냥 암산으로 때려냈는데 사실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야. 오케이? 전체는 몇 g인데 500g 중에 30g이니까 퍼센트 농도 50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6%. 이 정도 수준은 내신에 충분히 나오겠지. 나오고 남지 이건. 이제 벌써 죽으려고 하는
사실 이 정도 문제는 되게 쉽게 주는 이 정도는 쉽게 주는 거야. 뭐만 기억하면 돼. MV랑 몰 환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사실 어렵게 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에서 힌트 다 줬고. 미지의 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능으로 하면 미지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와. 그래서 그 미지의 수를 끝까지 끌고 가면 약분돼서 없어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골아파. 양적 관계는 몇 대 몇? 1대 1. MV. 정확하게 NMV. 오케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MV는 까먹으면 죽일 거야, 그냥 나중에. MV 까먹고 와봐, 그냥 하여튼 속을 디비려 놓을 테니까. 네, 힘들어도 그냥 보는 열어. 8분만 있으면 쉬는 시간인데. 아, 끝나는 시간인데. 중화반응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꼬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뭐 중화 적정할 때 pH나 이런 거 있지? 그런 걸로 준다고. 몇 몰인지 안 주고. 왜? pH 뭐로 계산해? 뭘 가지고 계산하잖아. 수소이온 농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염산이나 이런 거 있잖아. 몇 몰 이렇게 안 줘요. 뭘 줘? pH 얼마 이렇게 줘버려. 그럼 pH 가지고 거꾸로 뭘 계산해?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해. 몰 농도 계산하고 몰수 그럼 나오잖아.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주면 이제 머리가 점점 아파지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 삥 돌아가야 돼. 문제를 줘요. 나쁜 새끼들.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 수능 실전 문제는 안 풀어오셔도 좋습니다. 괜히 손대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수능 실전 문제는 아직 손댈 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이거는 되게 쉬워요. 한번 쭉, 화학, 아니구나. 산화환원이 골 아프겠구나. 산화환원.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살짝 했었고요. 통합과학에서도 살짝 했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산소하고 전자의 이동만 가지고 얘기했고, 고1 때도 산소와 전자의 이동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산화수라는 개념이 추가돼요. 학교에서 끝났다 그랬지? 산화수 미친 8가지. 야, 잤어! 그래서 그랬어요? 응? 꿀잠 잤어! 공장님 만났어? 맹장님을 만났어? 요즘은 꿈속에서 누구 만나야 되냐? 이거 안 만나는데. 일파장사 만나야지. 왜요?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는 공장님 만난다 그랬거든. 나는 죽나요? 죽냐고? 좀 무섭나 죽나요? 아니, 선생님들이 그랬어. 너 꿈속에서 공장님 만나고 왔냐고 그랬어. 그것도 받아치는 놈들이 있어. 우리 때는 그 논어 맹자 이런 거 배우는 애들이 은근 많았거든. 졸다기. 너 꿈속에서 공장님 만났어? 이러면 갑자기 뭐 자활 뭐 이러면서 좀 뭐라고 사사성어를 쭉 얘기를 해요. 미친놈들이 가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 야, 산화환원. 산화. 우리 중학교 때 산화 네. 두 가지 배웠었어. 근데 지금부터 네 가지를 아셔야 돼. 산화. 첫째,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야. 뭐라고?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라고 합니다. 기본 정의를 모르면 망합니다. 외우세요. 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맞아요. 정확하게 수소 이온을 잃으면 산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산화수 증가하면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요 딱 반대죠. 산소를 뺏긴다, 전자를 얻는다, 수소를 얻는다.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 사실 요거 중학교 때 했었지. 응? 요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곧 요번 주는 좀 힘들겠어. 시간이 요번 주 안 남아서. 요거까지야. 그래서 오늘 빨리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산소를 얻으면 사나 뺏기면 하나.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요. 네. 산소를 뺏겼으면 누군가는 얻었다는 얘기거든. 누군가 얻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뺏겼다는 얘기야. 산화와 환원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가끔 산화와 환원을 정리할 때 전자의 이동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인지 아니면 산소가 움직여서 산화하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산화하는의 대표적인 예가 철광석 재련이죠. 네. 자,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철광석 재련 과정 정도는 외우셔야 돼. 일단 여기다가 때려 집어넣어요.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까지. 뭐까지? 같이 때려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산소를 조금 적게 집어넣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탄소가 불완전 연소를 해서 일산화탄소가 되게 만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탄소, 코크스 입장에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됐어? 산화됐죠? 산소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항상 산화돼야 됩니다. 산소는 항상 뭐 된다고? 딱 하나 플루린 만날 때만 산화되는 저 새끼가. 전자의 이동 개념 때문에 플루린 항상 전자를 뺏어가거든. 나쁜 새끼가. 그래서 가끔 얘도 플루린 만나면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그때만 산화가 되고 얘는 맨날 뭐 된다고? 환원돼.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죠? 네. 여기에 요거 세 개가 와요. 산소 세 개 띄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철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세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얘 입장에서는 탄소가 떨어졌지? 환원됩니다. 뭐 됐다고? 환원됐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야야야 이 CO 야. 산소 하나 더 붙었죠? 산화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고. 그래서 이 코크스의 입장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이게 직접 반응하면 여기서 산소 띄어내는 능력이 일산화탄소보다 좀 떨어져요. 일산화탄소가 환원력이 더 강합니다. 뭐가 더 강하다고? 즉 스스로 산화되려고 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 산화되는 놈은 환원제죠. 환원되는 놈은 산화제. 그럼 여기서 얘는 뭐로 쓰인 거야? 산화됐으니까 환원제로 쓰인 거야. 반대로 얘는 산화제가. 내가 산화되면 환원제고 환원되면 산화제. 그런데 석회석을 산화도 환원도 안 합니다. 뭐 한다고? 아니요. 석회석은 산화하는 반응 아닙니다. 뭐라고? 네. 산화하는 아니에요. 이거를 중학교 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왜 산화환원이 아니냐고 그러잖아? 그러면 원소들이 산화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석회석 CaCO3거든? 여기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닙니다. 근데 왜 집어넣냐고요? 이거는 규산형 불순물 제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철이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 즉 불순물 제거가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 불순물 제거가 목적. 그래서 왜 그 용광로 같은 거 보면 저기 그 은박지 같은 거 있고 웬 아저씨가 위에 가서 자꾸 뭐 긁어내죠? 그 용광로 그 뜨거운 데서 그게 떠오르는 거야. 철은 밀도가 크고 규산형 광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죠? 그럼 녹으면 위로 뜬다고. 얘하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위에 긁고 치우는 거야. 그 자꾸 그래야 철에 순도가 높아지고 좋은 철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전자 뺏기면 산화환원. 뭐라고? 즉 양이온이 되는 산화예요. 금속이 양이온이 된다. 무슨 소리야? 전자 뺏겼다는 얘기야. 양이온이 되면 뭐라고? 산화입니다. 얻으면 산화이야. 그래서 뺏긴 전자 개수와 얻은 전자 개수는 항상 개수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해갖고 별거 없죠. 중3 고1 때 했던 거잖아요. 하나 배워요. 3학년 1학기 때 돼요. 이거요. 기말고사 범위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쯤? 화학 반응 나올 때 같이 딱 두 가지. 산소랑 결합한다? 전자를 잃는다 뺏긴다. 그 개념 가지고 배우고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했던 거 기억날 거고. 아, 네.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에서 여기서도 웬만하면 전자가 이동을 해요. 이게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단어는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산소가 없는 산화환원도 존재를 하거든. 그건 뭐로 설명해야 된다?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 전자를 뺏기는지 나트륨은 금속이고 얘는 기체죠. 네. 그치?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됐을 때 있지. 얘는 이온화 시킬 줄 알아야 돼. 네. 이온화. 그러니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지. Na 플러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전자를 뺏겼다는 소리죠. 네. Cl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트륨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산화. Cl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되는 겁니다. 산화됐으면 환원제. 환원됐으면 산화제.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산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에. 마그네 산화마그네슘도 똑같이 네. 전자 뺏기는 거. 이거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똑같이 나왔거든?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집 간다. 대단한 마음이